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로 살 빼는 것도 힘들지만 그만큼 힘든 게 뭐가 있으세요? 바로 유지하는 거죠.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살 빼는데 성공은 해보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빠르게는 한 달 뒤 또는 1, 2년까지 유지하고 다시 찌죠. 자, 여기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다이어트는요, 첫 번째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효력을 잃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이유,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어트의 방법. 자,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들 반복하시잖아요. 그걸 하면 할수록 결과는 아시겠죠? 자, 이미 지난 다이어트에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 집중해 봅시다. 어쩌면 지금 현재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제 방송을 보시고 잘 해나가시면 여러분은 시간상으로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몸의 나이는 그대로 머물거나 심지어는 더 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꽤 어렵습니다. 그 열쇠는요,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몸은 생명활동을 하면서 소모하는 칼로리량을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크게 기초대사량과 활동 또는 운동대사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활동대사량은요, 여러분이 팔다리 근육을 쓰고 또는 운동을 하면서 소모하는 칼로리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 꼭 해야 하지 않은데 그때 소모되는 열량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요, 전체 대사량의 60, 많게는 70% 차지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소모하는 칼로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고요. 위장, 소장, 대장은 소화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경계, 혈관계, 내분비계들은 세밀한 계산을 하면서 체온도 유지하고 호흡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생명활동을 계속하죠. 거기다 뇌는 어떻습니까? 쉼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죠. 우리 몸이라는 공장은요, 공짜로 절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수없이 소모하는 거죠. 이것을 기초대사라고 하는데 그 비율은 남녀, 그리고 나이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몸에 따라서 꽤 굉장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는 적게 먹는데도 운동은 똑같이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 하시면 기초대사량이 저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성호르몬의 저하, 당뇨 등의 대사상의 증후군, 이런 것들은 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질환이 있겠죠.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은 아까 말씀드린 활동대사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기초대사량이 낮으면요, 활동대사량도 낮아져서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저울로, 양팔 저울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 축적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똑같이 먹고 살이 덜 찌는 거죠.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좋은 40대는 기초대사량이 낮은 30대보다 훨씬 젊은 신체 나이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요를 방지하기 위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초대사량이 중요하다고 지금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대사량은요, 근육량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을 유지하는 거겠죠.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뿐만 아니라 활동대사량도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움직여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지키는 다이어트 꿀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상담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근육량을 늘려야죠 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운동하면 되나요? 하는 겁니다. 자,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육의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이어트 시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잘못 섭취하면요,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을 먹고 있게 됩니다. 단백질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적당히 섞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지방이 없는 부위로, 그리고 드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지방 연소율이 더 높아지니까 특히 칼로리가 높은 동물성 단백질은 주로 오전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로 물 마시기입니다. 물만 잘 마셔도 기초대사량이 좋아집니다. 독일의 한 실험 결과를 보면요, 성인 남녀에게 500ml의 물을 먹게 하고 측정한 결과 대사 효율이 꾸준히 올라가서 1시간 후에는 약 30%의 추가적인 대사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꾸준히 수분을 잘 섭취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것, 주스 안 됩니다. 커피 안 됩니다. 그냥 물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인데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신체 세포 장기 조직의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저하되게 됩니다. 더불어 허기와 포만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불안정해지게 돼서 음식을 섭취량이 평소보다 거의 한 22% 정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숙면 상태를 유지하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수면 시간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서 뺀 살을 요요로 다시 찌게 되면 너무 억울하시겠죠.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꼭 다이어트 후에 요요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